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스토리입니다. 혹시 지금 프랜차이즈 창업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이곳저곳에서 프랜차이즈 관련 많은 이야기를 듣고 계실 건데,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브랜드를 살펴보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프랜차이즈 업계에 10년 이상 종사하면서 대기업과 스타트업 기업 모두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영커피라는 브랜드에서 대기업 프랜차이즈에서 경험한 여러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강조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한 가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바로 가맹 사업에서 직영점의 역할을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데 직영점 없이 가맹 사업을 하고 있는 가맹 본부가 생각보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경우는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함에 있어 기본이 안 되어 있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지금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맹 사업이라 하면 가맹 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 계약을 통해 계속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즉, 가맹 본부는 가맹 본부로서 역할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외식업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신메뉴가 지속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이러한 신메뉴를 개발하고 정식 출시하려면 몇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직영점의 역할이 꼭 필요한 과정이 있는데요. 바로 고객 반응 테스트 기간입니다. 이 신메뉴가 가맹본부 예상한 대로 고객 반응을 보일 것인가를 확인하려면 결국 매장에 진열하고 홍보하고 팔아봐야 그 결과값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 반응 테스트를 하려면 결국 직영점을 활용하여 먼저 시행해보고 결과값을 얻어야 하는데, 만약 직영점이 없다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까요? 일단 가맹 본사에서 확정한 신메뉴는 가맹점에 바로 출시하게 됩니다. 고객 반응 테스트 기간이 없는 상황인 거죠. 정말로 다행스럽게 신메뉴가 고객 반응이 좋아 예상했던 판매율보다 높게 혹은 예상한 대로 나온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국 신메뉴가 2개월 안에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판매율 저조로 매장에 남은 재고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해당 재고 처리는 결국 점주님 몫이 됩니다. 사실 신메뉴가 출시해서 예상한 대로 혹은 기대 이상 고객 반응을 낼 확률은 제 경험상 20% 미만입니다. 그만큼 신메뉴를 출시하고 본사가 기대하고 하는 고객 반응을 이끌어내려면 기존 자리 잡고 있는 메뉴와의 확실한 차별성이 있어야 하고, 판매가 등 추가적인 매력이 있어야 고객들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즉, 고객들이 한번 사 먹어볼까? 라는 마음이 생겨야 제품을 구입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만드는 것이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약 고객이 신메뉴를 구입해서 맛보았을 때 충분하게 만족하지 못한다면 추후 매장 방문 시에는 기존에 즐겨 먹던 메뉴를 선택할 확률이 훨씬 더 높고, 출시한 신메뉴의 재구매율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가맹 본사는 신메뉴를 가맹점에 출시하기 전 직영점에서 최소 2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해당 메뉴를 선출시하여 테스트하면서 고객 반응을 본 후 최종적으로 가맹점에도 해당 신메뉴를 출시할지 아니면 출시하지 않을지를 결정해야 하며, 이런 과정이 있어야 신메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직영점 없는 브랜드에서 출시한 신메뉴는 언제나 가맹점이 고객 반응 테스트의 대상이 될 것이며, 그 신메뉴의 성공 확률은 상당히 낮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를 들겠습니다. 직영점이 없는 가맹 본사는 가맹 사업에 진심이 아닌 브랜드일 수 있습니다. 가맹 본사 입장에서 가맹점을 늘려 가맹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일과 직영점을 운영하며 관리하는 일은
별개의 구분되는 일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직영점을 운영하며 관리한다는 것은 결국 가맹 본사가 매장 사장으로서 직접 운영하는 일인데, 순수하게 효율적 투자로서 바라본다면 가맹 본사가 직영점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게 경우에 따라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직영점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좋은 입지에서 매장 운영 관련한 모든 부분에서 일반 가맹점의 모범이 보일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지속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 수익보다는 지출이 커 매달 마이너스가 나는 손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가맹본부는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면 여러모로 투자 대비 수익률이 떨어지고, 그에 반해 신경 써야 할 직영점 매장을 하나씩 정리하는 선택을 하는 브랜드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직영점이 연계가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죠. 보통 이런 브랜드는 가맹점 관리 부분에서라든지 혹은 경영 부분에서라든지 등 가맹본사 입장에서만 철저하게 생각하거나 실익만 중시하는 브랜드일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피해는 결국 가맹점 목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브랜드 규모에 따라 혹은 업종의 특징에 따라 직영점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 가맹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맹 사업을 하는 브랜드라면 직영점을 꼭 운영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 3, 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제1항이 21년도에 개정되면서 직영점 1개를 1년 이상 운영해야 가맹사업을 진행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의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가맹사업을 하려면 직영점 운영이 필수인 상황입니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지속함에 있어 직영점을 유지 운영해야 한다는 조건은 따로 없기 때문에 직영점 없이도 가맹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해당 법의 개정은 가맹본사가 직영점 운영을 통한 사업 방식의 검증 없이도 무분별하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음에 따라 부실한 가맹사업 운영으로 인한 투자금 손실 등 가맹점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해결책으로 21년도에 해당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해당 법 개정 전에는 직영점 없이도 가맹사업이 가능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예비 창업자, 가맹점주님의 피해와 희생에 따른 결과물로 가맹사업법이 계속 개정되고 있습니다. 오늘 직영점의 역할을 살펴보신 만큼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분들은 꼭 직영점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를 선택하셔서 창업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직영점이 없는 프랜차이즈는 하지 마세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